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부터 동아 소시오 홀딩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1차 비중정리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했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한 50% 정도 비중정리 가능했겠지만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비중정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이것도 이대로 밀리지 않고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거나 RSI 같은 것도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30% 정도 비중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전환선 깨지는 자리 1차 한 30% 정도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아직까지 기준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비중들 좀 더 가져가되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한 50% 비중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이고, 동일하게 오히려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상승하면서 RSI 과매수로 들어가거나 이전의 고점들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의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완전 매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정리하고 구름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완전 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이런 종목들도 또다시 반등 나오면서 기준선 같은 것도 위로 올라가는 자리 나온다면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완전 매도 필요한 이유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얘도 일단은 좀 호행스핀과 캔들들 다 구름대 기준선들 이탈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는 아직까지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얘도 밀리면서 기준선 같은 것도 깨고 구름도 깬다면 매도 접근이겠지만 아직까지 캔들도 그렇고 호행스핀도 그렇고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이자 기대로서는 1파들을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주도했었던 것처럼 좀 3파들은 온수 장비나 화학이나 철강 같은 종목들, 그 전까지 주가도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승 나오면서 지수들 3파가 시작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도 이탈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구름 깬다면 한 번씩 비중 정리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이대로 양봉이 나온다면 RSI가 과매수로 또 다시 들어가는 위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 그렇지 않고 횡보하거나 밀린다면 보유 접근 아니면 일부 정리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전환선 깨는 정도 내에서 한 30%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되,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온 비중들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좀 더 밀리더라도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나 구름대 같은 것들의 지지 혹은 호행스핀도 캔들의 지지들이 좀 있는 자리고, 이러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들 말고 다시 상승하면서 호행스핀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캔들도 전환선들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만 하되 나온 비중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위치들 정찰병 좀 더 상승 나오면서 이때 위치도 캔들 좀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 접근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되, 일단은 이것도 캔들도 그렇고 호행스핀도 그렇고 좀 더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위로 뚫건 가로로 뚫건 먼저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온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도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밀리면서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현재 비중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고, 더 상승들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호행스핀도 구름대 밖으로 나가는 위치들마다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아직까지 좀 관망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매수하지 않고 좀 더 관망하고 있되,
뭐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면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차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배당락에 의해서 주가들 밀렸지만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배당락 채운 뒤로 밀리지 않고 기준선들 구름들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좀 더 양봉이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 중으로 좀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더 상승하면서 이때 고점도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구름대마저도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온다면 뭐 그런 위치들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아직까지는 좀 구름 아래에 있는 만큼 현재 미중 유지하되 밀리면서 뭐 기준선도 깨지 않고 구름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일단은 추가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RSI 깨지는 자리 한번 비중 정리하고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번 비중 정리했는데 금요일 기준으로 좀 더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위로 한 번 더 올라간 만큼 좀 더 추세가 유지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행스핀도 돌면서 캔들도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 유지되면서 기준선 돌파 자리 추가 매수 더 상승하면서 뭐 전환선을 돌파하거나 이때 고점을 돌파하거나 뭐 RSI 같은 것들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 나온다면 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준선 돌파하는 정도 내에서 추가 매수 접근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월요일날 주중에 음봉 바로 나오면서 기준선을 또다시 깬다면 마찬가지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돌파 나온 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K입니다. SK도 좀 안전매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 정찰병 혹은 매수 접근했었지만 밀리면서 기준선도 깨고 구름도 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안전매도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뭐 요것도 일단은 좀 더 상승 나오면서 뭐 기준선 돌파하고 뭐 구름 돌파한다면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완전 매도한 뒤로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HMM입니다. HMM도 기준선 깨는 자리 정찰병에 대한 일부 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 일단은 좀 기대해 보기로는 후행스핀도 캔들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캔들도 뭐 구름대 지지받으면서 좀 더 반등 나오고 뭐 기준선 돌파하고 더 상승 나오면서 이런 때 고점들 돌파하고 뭐 캔들도 구름대 밖으로 나간다면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뭐 아직은 좀 기준선 깨는 위치들에서 정찰병을 일부 매도한 뒤로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돌파 나온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비중 정리 필요해 보이고, 더 밀리면서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또다시 정찰병을 완전히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일부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좀 좋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도 밀렸지만 기준선 지지받고 더 반등 나온 만큼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캔들도 구름대 위로 먼저 좀 나온 만큼 확실하게 캔들이 구름대 위로 안착하는 위치 나온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도 양봉이 나온다면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더 상승하면서 이런 때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위치들에서도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동일하게 이대로 밀린다면 뭐 정의 접근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유 혹은 매수 접근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계속해서 좀 완전 매도한 이후로 관망 중인 상황입니다. 얘도 후행스핀 같은 것들이 좀 구름대에 지지받거나 구름 안에서 횡보하면서 기준선 따라 내려오고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매수를 했겠지만 그러지 않고 현재로서는 더 밀리면서 후행스핀도 구름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곳은 좀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입니다. 얘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 좀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 깨지 않는 대로 지지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상승에 대한 좀 기대를 걸어보고, 후행스핀이 계속해서 캔들을 타고 있는 만큼 좀 더 반등 나오면서 캔들도 상승하고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더 상승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현재로서는 정찰병 정도 수준만 매수한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좀 안전 매도 주장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상승하면서 돌파 나온다면 매수 접근이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망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아직까지는 정찰병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횡스핀 같은 것들이 캔들들 타고 반등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뭐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 매도한 뒤로 좀 더 관망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대마저도 돌파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종가상으로 구름대 안에 있는 만큼 정찰병 정도 비중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한양행입니다. 요한양행도 RSI 깨지는 자리 1차 비중 정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면 2차 비중 정리 가능했겠지만 아직은 좀 기준선 지지받고 밑꼬리 달고 있는 만큼 남은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자리들 좀 지지 있는 만큼 더 상승 나오면서 뭐 전환선 돌파하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추가 매수 접근,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이탈한다면 50% 정도 비중 정리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뭐 그 어느 한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섰던 일부 정리 이후로는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진칼입니다. 한진칼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도 이런 자리 RS 깨질 때 한번 정리하고 기준선 깨질 때 한번 정리하고 이런 자리들에서는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상승에 대한 기대를 했음에도 지금은 좀 밀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또다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일단 좀 횡스핀 같은 것들이 캔들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하고 뭐 구름대 상단 같은 것들을 좀 타고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동일하게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한 50% 정도까지 비중 정리하고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큰 트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RSI 깨지는 자리 1차 비중 정리한 뒤로 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되 밀리면서 기준선 이탈한다면 50% 정도 아직은 2차 비중 정리 사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비중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고 얘도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전환선 돌파하고 RSI 돌파하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1차 비중 정리한 뒤로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 RSI 깨지면서 30% 정도 비중 정리를 했음에도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전환선도 돌파하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하고 RSI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은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한 종목이고 일단 한 번 더 RSI가 과매수 들어온 만큼 밀리면서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지 않는 내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마저도 돌파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도 추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일단은 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RSI 깨지는 자리 30% 정도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뭐 이대로 밀리면서 뭐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구름 깬다면 비중 정리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차 비중 정리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앞서 봤었던 한국항공우주처럼 이러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와 다르게 주중에 더 양봉서면서 RSI 과매수로 들어가고 캔들이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 돌파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전환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정리는 했으나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완전 매도가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얘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1차 비중 정리 그러고 나서 더 밀리면서 현재로서는 좀 구름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에서는 좀 완전 매도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현재 위치로서는 완전 매도 접근을 하되 차트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일부 정리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후행스핀 같은 것도 좀 돌고 있는 만큼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일단은 50% 정도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이고, 이 뒤로 밀리면서 구름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겠지만 아직은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CK입니다. TCK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일부 정리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계속해서 후행스핀들 구름대 상단에 저항받고 주가가 밀리면서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에서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좀 캔들들 구름대들에 대한 지지 좀 받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상승해 보기로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캔들의 저항이 이쪽 면이 좀 얇기 때문에 후행스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캔들도 구름에 지지 받고 상승 나오고 기준선 위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그렇지 않고 구름을 지지받는 내에서 횡보한다면 현재 비중 유지, 더 밀리면서 구름대마저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도 기준선 깨는 자리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기대해보기로는 후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받고, 캔들도 아직까지 구름대 상단을 이탈하지 않은 만큼 좀 더 반등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까지는 좀 구름대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한 뒤로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 번 더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후행스핀의 캔들 지지, 캔들도 구름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고 기준선 돌파 자리 나온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기준선 이탈한 뒤로 특 이상 없기 때문에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아직까지는 좀 관망 중인 상황입니다. 얘도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더 상승하면서 구름대 돌파하고, 이럴 때 고점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구름대 밖으로 나간다면 그럴 때마다 추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구름대 안에서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아직까지는 큰 특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고, 좀 후행스핀이 구름대 밑에 있는 만큼 기간적으로 헤매면서 캔들도 헤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동아소시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홀딩스 아직까지는 기준선 깨는 자리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한 뒤로 큰 특 이상 없어 보입니다.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후행스핀도 이제는 구름대 밖으로 나온 만큼 캔들이 좀 더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도 돌파하고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대로 좀 더 주가들 상승하면서 기준선 돌파 자리, 이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조금 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현재로서는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 정리한 뒤로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략 관심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동아소시홀딩스까지 좀 함께 보셨고, 계속해서 코스피를 2파의 조정들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이 좀 정리가 되고 보다 더 주가와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아직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파를 주도했었던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1파를 좀 주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3파를 주도해줄 종목과 섹터가 어디인가를 좀 찾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